3월달 줌 미팅으로 인사드립니다. OIC 비즈니스 오너 임성호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많은 분들이 초기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셔서 제일 두렵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시작이 망설여지는 내용이기도 하죠. 거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거절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지만 결국 이 거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움과 한 단계씩 성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줌 미팅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절의 긍정적 의미입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면 일단 전화통화도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전화통화 안 되면 만남의 시도나 초대 횟수도 줄어들죠. 그래서 거절은 굉장한 심리적 두려움으로 작용합니다. 당연히 행동이 멈추겠죠. 그리고 어찌저찌해서 만나더라도 나 열정과 자신감이 저하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긍정적인 결과나 다음 단계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동이 멈춰지고요. 거절의 패턴을 이해해야 성장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린 거절의 패턴을 이해하고 또 이거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하고 또 미리 거절을 만나기 전에 이 거절에 대한 의미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거절은 그래서 실패가 아니라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는 일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씩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는 일이고요. 또 필터죠. 결국 필터를 통해서 우리가 찾고 있는 또 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선별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장의 과정. 그래서 거절은 데이터의 축적이며 필터이고 성장의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거절은 상대의 컨디션이에요. 상대가 처한 환경이나 여건입니다. 거절은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상대에게 어떤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 거절하는 건 상대가 갖고 있는 편견이나 오해, 그거에 대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까지를 나한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의 타이밍, 또 컨디션, 상황이죠. 그리고 상대의 어떤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과정. 즉, 거절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일 뿐입니다. 자, 저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상대가 뭘 알아서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해 준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떤 거절을 한다는 건 스스로 알고 있지 못한 스스로의 무지나 무관심을 나한테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절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상대로 하여금 어떤 프로세스나 그 과정을 진행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마음, 상대의 어떤 생각이나 니즈나 필요성은 내가 전혀 파악하지 않고 관심을 두지 않은 채 나의 기대감만 키우는 거죠. 저 사람은 내가 가면 제품을 구매해 줄 거고 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거야. 이건 그야말로 나의 기대감만 부풀려 놓은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태도로 상대에게 거절이라는 자극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상대는 이 사업을 거절한 게 아닙니다. 뭘 거절한 거예요? 내가 그런 과정을 진행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자극을 일으키는 그걸 부풀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그 자극을 나한테 반응이란 형태로 거절로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거절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뭘 정확히 알아야 평가하죠. 그리고 그 사람의 현재 상태일 뿐입니다. 거절은 내가 전달한 가치와 무관하죠. 그냥 상대가 바쁜 거예요, 현재. 그리고 뭐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부족한 거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관심사가 다른 거죠. 그러면 처음에 나는 제품과 이 사업을 전달받았을 때 긍정적이었냐? 나는 처음에 초기에 긍정적이었냐로 되돌아가서 리뷰해 보신다면 그렇지만 않았을 겁니다. 관심사가 다른 거예요. 무관심했고, 무관심하니까 당연히 뭐 호기심이나 관심 자체가 있을 수가 없겠죠.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와 관심사가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관심사가 다른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러한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얻는 게 매우 많습니다. 상대방의 거절은 변화할 준비가 부족한 상태예요. 준비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상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죠. 거절은 변화할 준비가 부족한 심리적, 환경적 상황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자, 거기다가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리죠. 자, 상대가 거절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거절의 속을 들여다보면, 본질을 들여다보면 결국은 뭘 알아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말투, 내가 전달하고 있는 나의 태도, 그리고 정확히 제품과 어떤 비즈니스의 가치와 비전을 전달하는 준비된 나의 어떤 툴, 자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상대로 하여금 거절을 자극시키진 않았는지 되돌아보면 나를 되돌아볼 문제지 상대가 거절했다고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 발전은 없는 거죠. 거기서 난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멈춰버리면요 확률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 운 좋게 긍정적인 분을 초기에 만날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긍정적인 분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그 거절을 받았을 때 내가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정말 기회다.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면 여기에서 그 거절을 극복할 수 있는 배움, 에너지가 상승해서 다음에 거절을 받을 확률을 줄여나갈 수 있는 굉장히 배움과 성장의 기회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는 언제나 옳지만 사람은 때때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들으려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의 8단계라는 준비 단계, 성장 단계, 성숙 단계, 이 8단계 안에서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 실마리 여기에 다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상대가 준비가 안 되었을 뿐이죠. 거기다가 나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워크가 잘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의 결과, 물론 목표를 향해서 저돌적으로 돌진하는 그 승부욕은 높이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것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팀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시도들은 어쩌면 확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조차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확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네트워크 마케팅 관점에서 본 거절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패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는 성장 단계입니다. 성장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아기, 그다음에 청소년기, 또 장년기, 노년기, 이런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보면 힘든 시기들이 많죠. 근데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이고 우리가 삶을 배워가고 또 그와 관련된 학교나 이런 사회에서 많은 것들 지식을 습득하면서 이제 내 내면이 커지고요. 많은 걸 이해하게 되고 또 수긍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장년기에서 청소년기 시절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점들, 날 아프게 했던 것들 되돌아보고 장년기에 보면요, 그건 사실은 내 삶에 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과정이었던 거죠. 그때는 죽을 만큼 힘들고 버거웠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런 데이터들이 쌓여나가면요, 아하, 그때는 사실은 과정이었고 그거보다도 더 많이 살아가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특히 초기에 있는 모든 그런 과정들은요,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는 성장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8단계도 준비 단계 다음의 성장 단계입니다. 성장 단계 초입의 만남과 초대 단계에서 거절 없이 순조롭게 만나고 초대되고 나는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 사실 이것도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했던 그 반대급부, 거절받고 상처받는 또 확률이 떨어지는 그 단계에 대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긍정은 부정을 통해서 긍정이 쌓여 나가야 되고요. 그 시행착오를 통해서 원하는 결과치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사업은 통계고 확률 싸움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축적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성장하는 거다. 그 당시는 조금 아프고 힘들 수 있겠죠. 과정입니다. 거절은 시스템 안에서 결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치는 학습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갈 수는 없죠. 고속도로를 들어서면 반드시 내가 도착하는 지점에 가서 요금을 지불해야 돼요. 통행료죠. 그래서 어떤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 지불하는 통행료다. 거절은 그런 거죠. 거절은 대수의 법칙입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깔때기의 원리죠. 자, 깔때기 보세요. 입구는 큽니다. 내려갈수록 출구 쪽은 좁죠. 그래서 선입, 선출. 먼저 들어간 것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우리는 명단을 기준으로 해서 입구에다 많이 부으면요, 부어 넣으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반응들이 일어나요. 자, 물론 선입, 선출은 아니지만 화학 반응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촉매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화학 반응과 촉매 과정은요, 우리의 후속 조치죠. 얼마나 만남과 초대해서 사업 설명, 제품 전달과 사업 설명으로 연결시켰냐, 그리고 그 단계까지 왔다면 지속적으로 후속 조치를 통해서 편견과 오해를 걷어내고 우리가 전달한 메시지를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켰냐. 그러니까 결과는 꾸준한 만남 후속 조치를 통해서 50%의 결과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수의 법칙이란 더 많이 만나고 초대할수록 거절의 횟수도 증가하지만 그만큼 20%의 예스도 함께 증가한다. 그러니까 거절받는 횟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나쁘거나 아프지만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 확률에 비례해서 예스도 함께 증가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에 감정적으로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올 게 왔구나. 고쳐야지. 내가 조금 거절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실에 반응해야 돼요. 근데 사실이 아니라 즉흥적, 주관적, 내 감정 중심의 해석, 내 감정으로
조금 그의 눈빛과 말투와 태도가 내가 원치 않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에게 뭔가 베풀거나 배려를 해줬던 사람이 그럴수록 우리는 이 감정의 진폭이 더 커지죠.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건 이 사업을 전달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걸 빨리 잊으셔야 돼요. 비즈니스로 그분을 만나야지 전에 있었던 사적 감정과 이 비즈니스를 자꾸 엮어서 이 사업을 바라보면 자꾸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의 진폭이 커지니까 고스란히 그것은 나에게 데미지로 옵니다. 그래서 감정 중심의 해석, 내 감정이 아니라 우린 조금, 그래서 우리 항상 말씀드리죠.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좀 차가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감정을 사실로 바로 넘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바로 사실로 넘기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감정에 대한, 상대의 감정이 있고 내 감정이 있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괴리를 좁히려면 상대가 왜 그러는지 이 상대의 감정에 대한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거절에는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 자, 거절에는 반복되고 예측 가능한 규칙적인 패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많은 성공한 분들이 수백 번, 아니 수천 번의 거절을 받죠. 자, 이렇게 많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거절을 받아도 사실은 거절의 패턴은, 자, 어느 날 시간을 내서 한번 사람들이 거절하는 패턴을 한번 쭉 정리해 보세요. 시간을 투자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거절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저는 15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20개가 안 넘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거냐. 그래서 이 거절의 패턴을 알아야 돼요. 이분의 현재 상황과 타이밍상 이 패턴이구나. 그럴 수 있네. 그렇구나. 그럼 이 패턴들을 내가 염두에 두고 그 패턴에 대한 답변에 대한 게 내가 준비가 돼 있고 훈련이 돼 있다면 내가 거절로 받는 데미지나 그 상처의 크기는 현저히 줄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죠. 첫 번째, 시간이 없다. 자, 많은 분들이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왜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시간이 없는 삶을 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패턴을 좀 들여다보면 실제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여기에 와 있지 않은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들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제품을 전달하고 제품에 대한 만족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건 현실 점검이에요.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결국은 나도 이 사업을 결단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역할을 했던 게 저 역시도 현실 점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노후에 대한 불안감, 자녀에 대한 교육의 문제, 수입의 문제, 현재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건지에 대한 불안감, 이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그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나의 현실 점검, 또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상대도 한번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조금 지금보다는 남은 내 삶을 냉정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미팅이 많이 이루어져야죠.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돈이 없대요. 많이 흔히 거절하는 거죠. 지금 경제적 불안 또는 안전 욕구가 더 강한 상태예요. 지키려고 하는 심리적 상태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먼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자, 워렌 버핏이 이런 말씀하셨죠. 가격보다 가치에 투자해라. 그래서 가격은 지불하는 거예요. 지불하는 겁니다. 지출하는 거죠. 하지만 가치는, 그래서 가격은 지금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상이죠. 하지만 가치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이는 것, 본질에 가까운 거고, 그 가치는 얻는 것이에요. 얻는 것. 근데 되게 평범한 분들은 가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성공하거나 부자인 분들은요, 그래서 가치를 중요하게 합니다. 가치. 그래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가치,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가치,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도록 해주는 과정이 중요해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열만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10번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초기 두세 번의 만남으로 상대가 예스든 노든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건 개념치 마시라는 거예요. 적어도 5번 이상 10번 정도 만났을 때 그가 진짜 자기 삶에서 원하는 것들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하고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비즈니스에 대한 진짜 받아들이는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10번 만남을 시도해야 진짜 거기서 진짜 어떤 결과치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못 봤대요. 못 본 거죠. 자, 이런 분들은 사례 기반의 의사결정자예요. 비교 정보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보여줄 필요가 있죠. 당장은 아니어도, 자, 10번의 만남을 시도하는 과정 중에 그분이 기본적인 어떤 긍정과 호기심의 시그널을 주면 그때 내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한 비즈니스의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를 만들어낸 분을 프로모션을 통해서 만남을 갖게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 너무 팀을 다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내가 제품을 전달하고 그 다음에 반응과 어떤 긍정적 호기심을 가진 분들을 선별해서 그 다음 단계를 진행시켜서 순차적으로 팀과 리더분들을 노출시키는 것이 비즈니스 전략상 굉장히 이것이 유용하다. 한 번에 내가 갖고 있는 카드를 다 보여주면 나중에는 쓸 카드가 없겠죠. 히드는 남겨놓고 전략적으로 좀 지연시켜서 결정적인 결단을 받아낼 때 그런 미팅을 진행시키는 것도 굉장히 비즈니스 전략상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네 번째 생각 좀 해보겠대요. 회피형이죠. 회피형입니다. 의사결정을 미루는 스타일. 아직 심리적 저항감이 있는 상태죠. 와이프하고 상의해보겠대요.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대요. 여성분들 뭐 수백만 원짜리 명품 살 때는 남편분하고 상의합니까? 그리고 남편분들 뭐 선후배랑 뭐 식사하고 술 한잔 하시면서 수십만 원씩 결제하는 거 배우자한테 상의하고 하십니까? 그런 거죠. 네. 의사결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진짜 속마음은 아닌 거죠. 그리고 아직 그 판단할 만큼 지식과 어떤 정보의 양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머지 이런 내용이죠. 바빠서 시간이 없다. 피라미드 다단계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 아니냐. 자, 파는 건 못한답니다. 먼저 한 사람만 돈 벌고 지금 시작하면 늦는 거 아니냐. 그럼 먼저 한 사람이 돈 벌죠. 나중에 시작한 분이 돈 봅니까? 아니, 삼성에 입사한 15년 차, 20년 차 부장님이 연봉이 더 많지 신입사원 연봉이 더 많습니까? 이거는 궤변이죠. 예. 자, 인맥이 없대요.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답니다. 그렇게 좋은 물건이면 왜 광고에서 점포에서 판매하지 않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아이가 아직 어려서 챙겨야 된답니다. 제품이 좀 비싸 보인대요. 자, 죄송한데 아까 같이 말씀드렸죠. 우리 제품이 비싼 것이 아니라 아직 가치를 깨닫지 못하신 거죠. 체험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제품이 비싼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수준이 좀 낮은 건 아니신가요? 전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가족의 반대가 심하대요. 근데 우리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은 가족을 위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반대할 수 있죠. 아끼고 사랑하고 잘못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편견과 오해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혜롭게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딪히지 마시고 이걸 자꾸 설득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장 강력한 컨택이나 가장 강력한 설득은 나의 변화예요. 이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도 전하고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다? 가족들의 반대는 더 시간이 갈수록 강해지겠죠. 그럼 나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느니 조금씩 어차피 할 거면 변화해서 가족들을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형이, 누나가, 동생이 이 비즈니스를 하더니 매우 좋은 쪽으로 변화해 간다 라는 신호를 주면요, 이제 응원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도 가족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가 충분치 않았다. 자, 이 문제 해결을 나로부터 찾아야죠. 주변에서 나 우리 가족이 반대해서 너무 힘들어. 아니죠. 나의 변화가 상대 가족들에게 그만큼 뭔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했던 거죠. 자, 관심이 전혀 없다. 당연히 관심이 없죠. 우리가 전달해 준 지식과 정보와 아무런 어떤 긍정적인 반응할 만큼 자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관심을 일으키는 게 우리 사업의 시작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16가지 했더니 15가지를 했더니 어떤 분이 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적어요. 자, 나이가 많으시면 나이가 좀 적정 연령대로 낮추시면 되죠. 나이가 젊은 분들은 나이를 높이시면 되죠. 그래서 문제될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규칙적인 거절하는 패턴이 있다. 이 부분을 쭉 정리해서 이와 관련된 길게도 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은 yes but 인정해주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해보고 배워보고 제품 써보고 진행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 이러면 대화가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하겠죠. 당신은 뭘 모르고 그러고 배워본 적이 없고. 이 논쟁은요, 내가 이겼어도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상대를 인정해주고 절대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초기의 미팅에선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제품 설명, 보상 플랜 설명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논쟁의 소지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요거 규칙적인 패턴이 있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자, 거절에 감정으로 반응하지 말고요. 거절의 패턴으로 이해하고 질문과 답변을 훈련해야 돼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자신을 탓하게 되고 위축으로 이어져서 행동이 멈추고 관계가 멀어집니다. 믿었던 친한 동생이 내가 어려울 때 막 이렇게 저렇게 도와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래서 사실은 5라는 데미지를 받았는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5를 더 더해서 2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려오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막 벌벌 막 떨리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에서 이름을 삭제합니다. 멀리 사업을 보지 못하시는 거죠. 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성장의 흐름이, 자, 이러면 끊어지게 되죠.
거기서 관계가 단절되고 그 다음 없는 거예요. 그분 뒤에서 정말 리더 성향과 진짜 큰 리더가 나올 수 있는 잠재적 시장을 내가 끊어버린 거죠. 근데 패턴으로 반응하면요, 위축이나 자기 비난 없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다음 행동으로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라는 패턴이네. 자, 이럴 때는 정보 제공이 먼저죠. 이렇게 얘기하는 의도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이 오해한 부분을 풀어줄 수 있는 쪽으로 만남을 계속 진행시켜 나가야 되겠죠.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네. 후속 조치가 더 필요하겠네. 자, 이 패턴은 아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두려움 때문에 시작을 못하는 패턴이구나. 그래서 패턴을 쭉 한번 정리해보고 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이미 사업자에서 뒷부분에 한 10여 가지 패턴은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셔서 내 것으로 만들고, 자, 물론 문어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어색한 표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자꾸 거절받고 답변하다 보면 구어체로 상대가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말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이 상대의 어떤 부정적 감정과 편견과 오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그걸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패턴을 이해하고 반응하면 거절 부담감을 기회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심리 상태가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절이 두렵지 않고 이제 재밌어져요. 요분은 요런 패턴이네. 내가 예상한 대로 요렇게 되는구나. 자, 이런 질문에는 이렇게 답변해 보세요라는 체계적 교육이 가능해지죠. 누구에게? 파트너분에게요. 거절 패턴을 이해한 사람은요, 행동 변화가 일어납니다. 거절을 데이터로 기록해 나가죠. 그래서 거절 받았을 때를, 그때를 좋은 추억으로 남기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셔야 돼요. 기록하셔야죠. 근데 결국 저도 마찬가지고요. 거절은 상대가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결국 내가 상대를 거절하도록 자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이 맞죠. 나의 태도, 말투, 준비된 나의 미팅, 그리고 내가 미팅에 임하고 있는 어떤 진지함,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면 거절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은 내 자극에 의한 상대의 반응이다. 결국은 거절도 나의 문제다. 거절을 많이 받는 분들 보면요, 성공의 8단계 무시, 명단 작성하고 분류 무시, 그냥 내 마음만 가지고 즉흥적으로 만납니다. 그럼 결과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터벼르죠. 그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내가 어떤 결과를 일으켰다면 그 예측에 대한 대책도 없는 거죠. 왜? 그런 결과치에 대한 대응하는 통계적 어떤 대응치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반응도 어떤 그거에 대한 대책도 이제 모호해지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이 절차와 프로세스로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거절을 관찰해야 하죠. 즐기셔야 돼요. 즐기셔야 돼요. 무슨 아픈데 어떻게 즐기냐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관찰하고 의미를 파악해 보면 거절이 아프거나 쓰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를 다음 단계로 연결하는 그래서 배움의 과정이 됩니다. 부정적 감정 소모가 줄어들고요, 꾸준한 열정이 유지가 돼요. 결국 확률이 작동하죠. 쇼텐 스폰서 2. 그래서 경험에서 나온 통계를 일반화시켜 놓은 것, 이게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불량률이 낮은 루틴이죠. 쇼텐 스폰서 2. 쇼텐 10번의 쇼 더 프로덕트, 쇼 더 플랜. 제품을 보여주거나 우리 사업을 보여줬을 때 10명에게 보여주면 2명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 파레토의 법칙과도 통하죠. 2명은 긍정적으로 반응하더라. 결국은 우리의 잠재적 파트너가 될 확률이 높더라.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대로 하면 왜 해야 되냐면, 왜 중요하냐면요, 예측 가능한 결과로 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스템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거절을 감정으로 받아들이면 그냥 상처만 남는 거예요.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절을 패턴으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은 조금씩 덜어지고요. 이제 두려움이 없어요. 자, 두려움이 없으면 만남의 횟수가 늘어나면, 많이 만나면 많이 초대되죠. 많이 초대되면 거기에서 역시 20%의 긍정적인 결과가 존재하죠.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패턴을 이해했다면 거절은 상대의 지금 상황이에요. 난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왜요? 당장 그냥 몸이 통증으로 노출되지 않고 불편함으로 노출되지 않았죠. 우리 클린바디 프로그램 QI 자료에 보면요, 10대, 20대, 30대가요 20%, 30% 당뇨 환자들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사성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당장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계기를 통해서 위기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가 타이밍인 겁니다.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거절했다고, 나를 좀 불편하게 했다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타이밍으로 연결되는 시작이죠. 그러니까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야죠. 자, 거절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타이밍, 상황, 우선순위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자, 패턴인 거죠. 즉, 거절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컨디션일 뿐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중환자실에 계신데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한들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그분의 상태, 컨디션이에요. 자, 거절은 내가 전달한 가치와 우리가, 자, 지금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OIC와 클린바디, 이 가치들은요, 내가 지금 사업이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절한다고 해서 OIC와 클린바디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주는 건강과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는 가치는 전혀 손상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인 거예요. 결국 나의 현재의 상황과 그의 현재의 상황이 이게 반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가치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의 바쁨, 여유 부족, 나와의 관심사가 다를 뿐이죠. 상대의 대답은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참조하시고요. 거절을 통해 배우는 성장 포인트입니다. 상대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많이 맞으면요, 맷집이 세집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맞아서는요, 별로 데미지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 맞을 때만 두렵고 어렵죠. 우리 학창 시절에 이제 맷집이 이제 단련된 애들은요, 물론 저는 학교 다닐 때 그때는 체벌이 좀 심했으니까, 이제 저 같은 이제 가슴이 작은 애들은 숙제 안 해가면 큰일 나고 맞을 때 어마어마한 공포감 있잖아요. 근데 저 뒤쪽에 앉은 친구들은 6교시, 8교시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6교시 이상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숙제를 안 해와요. 근데 맞는 거에 대한 별로 공포감이 없어요. 웃으면서 맞아요. 아, 그렇구나. 많이 맞으면 공포감도 없어지고, 맷집도 세지는구나. 그 상대의 그렇게 맷집도 거절받는 거에 대한 맷집도 강해지고요. 이렇게 맞다 보면 상대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돼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은 종아리를 때리는 분이 있고 허벅지를 때리는 분이 있고 막 손등을 때리는 분이 있고 손바닥을 때리는 분이 있고 막 머리를 때리는 분이 있고 막 이런 분 다양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반응 맷집이 세지더라. 중요한 건 상대의 니즈와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마다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 언어, 접근 방식, 타이밍 조절 능력이 강화돼요. 이제 노련해지는 거죠. 지혜로워지는 거죠. 자, 거절을 통해서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찾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QI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PSC 때 OIC, 리셀 프로그램, 클린바디 프로그램, QI 트레이닝을 하죠. 이걸 통해서 뭐 제품을 전달해야지, 뭐 사업 파트너를 찾아야지. 물론 잠재적으로 그러한 걸 얻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QI 미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상대의 반응이에요.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 것인지,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나갈 수 있기 위해서 진행되는 15분, 30분 안에 진행하는 QI. 15분에서 30분 정도면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말투, 태도, 그 사람의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아, 이 사람이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찾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린바디 QI 맨 끝에도 그런 게 있죠. 3주차 진행하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해요. 왜? 듣고자 하는, 내가 이 반응을 봐서 해야 될 분에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지, 뭐 듣지도 않고 뭐 지겨워하고 태도가 뭐 그렇고 한 분한테 진행시켜서는 이거는 서로 시간 낭비예요. 딱 덮고 차 한잔 하시고 그냥 대화 나누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준비된 사람인지 찾고 있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QI의 횟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거절은 성장을 위한 필터링 과정이다. 그래서 거절을 개인화하지 않는 멘탈 관리가 중요합니다. 개인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절당한 상황을 나에 대한 평가로 연결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상대는 지금 자기 삶의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내가 싫거나 내가 설명을 잘못했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감정 상할 일이 아니라 거절의 데이터를 하나 추가하고 패턴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상대의 선택이지 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감정을 분리시켜야 됩니다. 나와 내가 전달하는 것에 대한 결과를 분리시켜야 합니다. 상대의 타이밍, 실패에 대한 두려움, 처한 환경, 무지와 무관심한 심리 때문이고요. 자, 예컨대 바빠서, 몰라서, 돈이 없어서,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아픈 데가 없고, 자신이 없어서, 결정이 두려워서, 변화가 싫어서 등등등. 자, 리더의 판단은 감정 사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보의 사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정보 사건이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거절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성장이 멈춥니다. 감정을 분리할수록 전문가가 되는 거죠. 프로가 되는 거죠. 거절을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때 꾸준한 지속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인정할 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학습이 이루어지고요. 또 자신감이 생겨서 그 다음 만남을 통화하고 만날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이 계속 끊기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신감이 계속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감정 분리를 예를 들면 상대가 저는 관심이 없어요 라고 말했다면 감정적으로 해석하면 나 때문에 불편했나? 내가 뭐 설명을 잘못했나? 자, 감정을 분리된 해석으로 하면 지금 나와 관심사가 다르구나. 자, 상대가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를 피하는 건가? 분리된 감정으로 해석하면 현재 우선순위 그와 타이밍이 나와는 다르구나. 그래서 결국은 거절이란 상대의 타이밍으로 나와 다름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상대가 주변에 성공한 사람을 못 봤어요? 라고 말한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나? 감정적으로 분리돼서 해석하면 이 사람은 아직 정보가 부족하거나 경험이 없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이게 배움이나 성장의 과정이라는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거절을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와 다름을 이해하는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 우리 함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자신감, 행동, 거절 이후에도 관계가 유지되는 부드러운 태도. 아주 조금 센 크기로 거절을 받고 아팠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미소를 잃지 않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바쁘신데 제가 시간을 뺏어 드렸네요 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그렇게 해야 결국 성장과 리더십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조금 세게 거절한 그분도요, 나와의 관계가 있으니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이게 희석되면요, 좀 미안한 감정이 들고요, 조금 그때 내가 심했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내가 맞받아치거나 감정으로 대립해버리면요, 얼마 동안은 내가 다가서서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 되는 건 우리의 어떤 리더십, 마음의 크기를 계속 키워나가서 그런 거절과 그런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감정들에 반응하지 않는 내 어떤 비즈니스 리더십의 사이즈를 좀 키워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정 분리된 리더의 특징, 거절을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축적시킨다. 관계를 내 편으로 남겨두고 사람을 잃지 않아 소개로 이어진다. 시간이 지나 다음 기회로 연결한다. 상대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소모시키지 않는다. 타이밍이 아닐 뿐입니다. 일관된 꾸준함으로 만나서 초대한 일을 지속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거절을 감정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승리할 수 있겠죠. 자, 실전에서 적용시켜 보면요, 거절을 받은 후에 해야 할 행동, 자, 분석해야 돼요. 기분 나빠, 나한테 상처를 줬어가 아니라 왜 그러했는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 교정이 일어나죠. 수정하고 보완하고 나를 되돌아보는 기회,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래야 다음으로 행동할 수 있겠죠. 어떤 부분에서 거절이 발생했는지 패턴을 분석해야죠. 관계 맥락을 보정해야죠. 통계치도요, 보정을 합니다. 이 근사치에 가깝도록 보정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제안을 거절하면 무의식적으로 미안함, 어색함, 거리감이 생깁니다. 이때 관계 맥락을 보정해줘야 어색함이 사라지고 다음 기회가 열립니다. 그럴 수도 있어. 나도 그랬잖아. 우리 관계에 문제 없어. 그냥 지금은 네 상황이 아니구나. 타이밍이 아니구나. 여건이 그렇다는 걸 이해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감정이 회복돼야 바로 다음 만남을 가질 수 있고요. 초대를 시도하고 사업 설명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죠. 오늘은 거절했지만 내일은 파트너. 자, 이런 관계성이 실제로 가장 많이 존재합니다. 지금 거절한 사람이 나중에 오히려 더 강한 파트너가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을 잃지 않으면 사업의 기회는 반드시 돌아온다. 거절은 관심 없음이 아닙니다. 거절은 영원한 노가 아니라 일시적인 not now입니다. 그래서 no를 next opportunity, 다음 기회라는 줄임말도 있죠. 지금은 아닌 거예요. 일시적으로 아닌 거지 계속 아닌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흔한 거절 패턴 not now, 지금은 아닌 겁니다. 지금은 어려운 거고요. 지금은 타이밍이 안 되는 거예요. 궁금한 부담감, 약간의 두려움, 리스크, 해피. 그래서 완전한 거절을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지키기 위해 부드러운 거절을 선택합니다. 그게 바로 not now. 지금은 아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 중에 다음에 yes로 바뀌는 비율이 높습니다. 완전한 거절이 아니죠. 관계는 열려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면 다시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또 쉽게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약간의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절대 실패가 아니고요. 오히려 미래의 파트너 후보 1순위라고 생각하십시오. 완전한 거절이 아닙니다. 호기심의 씨앗입니다. 단지 지금만 상황이 맞지 않을 뿐입니다. 관계만 살리면 기회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not now는 yes의 씨앗입니다.
사람은 변화할 때 생각을 바꿉니다. 관계만 남겨두면 그 변화의 순간이 돌아옵니다. 거절은 그래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 거절의 횟수 속에서 만들어지는 통계적 필연입니다. 이거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에요. 사업 설명 20회, 4명의 관심과 호기심, 이 사람들이 검토하고 포스터가 되고요. 자, 포스터가 2명씩 됐다는 건 PT, 3명씩 왼쪽과 오른쪽에서 배출됐다는 건 루비. 자, 시스템이 요구하는 선순환, 이게 프로세스예요.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 다가가라는 신호이기도 하죠. 거절은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어 줍니다. 언제요? 나를 되돌아볼 때. 나의 말투, 나의 복장, 나의 표정, 나의 준비된 미팅, 나의 열정, 이런 거죠. 예. 거절을 통해 어떤 설명이 부족했었고 무엇을 강화해야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거절은 메시지를 정교하게 다듬어주는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거절은 리더십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맷집 말씀드렸죠? 맞으면 맷집이 세집니다. 아프다고 피해버리면요, 이제 더 공포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왕 맞을 거면 각오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맞았을 때 그 데미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가면서 거절을 좀 당하자. 자, 거절을 받는 과정에서 감정관리, 태도 유지, 관계관리 등을 강화되죠. 자, 강한 리더는 거절을 통해 훈련되고 성장해 간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청춘일 때 많이 아파야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죠. 거절은 사람을 거르는 필터다. 부정적이거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사람을 자연스럽게 걸러줍니다. 자, 막연한 기대감으로 내가 현재 제품을 전달하고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의 숫자가 부족할수록 계속 기대감만 부풀리고 선택지가 좁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갔던 사람, 또 만났던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을 가면서 부정적으로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안 되고 부정적으로 에너지가 소모될 때마다 새로운 분을 만나기를 추천드립니다. 거기서 실마리가 풀려나갑니다. 자, 결국 팀과 잘 맞는 사람만 남게 되는 필터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때 진짜 팀이 리빌딩 되고요. 여기서부터 전혀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집니다. 거절은 신뢰의 시작입니다. 상대에게 가치 있는 것을 준다는 사명으로 전달한다면 거절을 받아도 마음 상하지 않고 미소를 잃지 않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히려 신뢰가 쌓여요. 신뢰가 쌓입니다. 좋은 태도로 받는 거절은 관계 형성의 기회로 이어지겠죠. 거절은 성장의 속도를 붙여줍니다. 거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미팅 횟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가지 많은 나무에 잎이 무성하죠. 당연히 바람에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런 똑같은 표현이죠. 거절을 많이 받는다는 건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미팅 횟수가 많다는 것. 자, 미팅 횟수가 많으면 거절을 많이 받죠. 근데 이런 분들이요, 거절에 대한 상처도 데미지도 적어요. 묘하죠? 그래서 횟수가 중요합니다. 횟수가 많다는 건 이런 다양한 패턴들을 계속 학습해 나가면서 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나 상처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과정이구나. 많이 거절받을수록 빠르게 찾고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절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배움과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남기는 겁니다. 거절은 성장을 향한 필수 통과 지점이자 통행료입니다. 통행료. 거절은 시스템의 일부일 뿐이에요. 실패가 아닌
배움과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다. 근육이 쓰면 쓸수록 근육이 찢어지면서 새살이 돋고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절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린 단단해져요. 마치 근육처럼. 그래서 거절을 많이 당하시고 거절의 횟수를 체크하면서 거기에서 뭔가 성장의 희열, 성장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진짜 지혜로운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타이밍과 컨디션일 뿐이다.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겠죠. 거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결과를 얻고 리더십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업은 그러한 경험을 나누는 사업이에요. 자, 지식은 우리 머리에 쌓이지만 행동은 우리 손끝, 발끝에 남아 우리를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추진력, 그래서 체득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 사업은 뭐 강력한 의지보다 사람의 의지는요 쉽게 꺾여요. 그리고 감정이나 상황에 너무 잦은 롤러코스터를 탑니다. 이거 믿지 마시고요. 꾸준한 내가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얻어진 내면의 진짜 그 자세와 몸으로 체득되어진 습관, 그것이 우리 비즈니스의 성장을 만들어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성공은 하나의 결단이고 자세와 습관이다 라는 성공하신 분의 말씀도 있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시작입니다. 또 활기차게 한 주 우리 함께 하시고요. 이동하실 때 운전 조심하시고 또 멋진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